안녕하세요. 뼈에 있는 안무만 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읽을 베스트셀러는 기시미 이치로의 40개입니다. 우리 미움받을 용기로 그야말로 보니까 150만 부 팔렸다 하더라고요. 엄청난 초울트라 베스트셀러 작가의 이제 신작인데 지금 예시24 기준으로 종합 한 25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2위 랭크되어 있는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이 책을 바로 읽고 바로 비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책 40개를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1시간 정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책이 240페이지 책이긴 한데 책이 작고 이게 책에 글이 별로 없어요.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내용이 되게 어렵거나 또 그렇다고 엄청 심오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빠르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의 평점은 7점으로 하겠습니다. 7점. 7점은 바로 이제 부분적 권장. 추천까지는 못 드리겠고요. 그냥 그러다 망작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어떤 죽음에 대해서 또 늙어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분들 정도 가볍게 읽을 정도 된 책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고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추천하지는 않는 책입니다. 일단은 이 책의 내용이 되게 틀린 내용은 별로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책이 얘기하는 바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또 그렇다고 엄청 임팩트가 있거나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아니면 공감하는 부분이 하더라도 그 공감하는 부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아니면 같은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정말 임팩트 있게 다가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아니고 이 책은 일단은 정말 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목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 제목은 이 작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출판사가, 제 생각은 왜 이런 제목을 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40개 하면 잘 팔려서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 책을 왜 읽을까요? 이 제목을 보고 샀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41거든요? 자칭인지 타칭인지 모르겠지만 아들러 심리학의 1인자이자 우리나라 초울트라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미움받은 용기로 기시미 이치로가 이제 40이 되는 중년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얘기해 주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사지 않겠습니까? 읽었는데 저 마흔이지만 전혀 40에 얘기한 게 아니라 한 50대 후반? 아니 50대 후반 나요? 한 60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서 제목이 뭐나를 찾아봤더니, 원서 제목은 늙어가는 용기더라고요. 늙어가는 용기. 그 제목은 맞아요. 이거는 늙어가는 용기에 딱 맞는 책입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늙어감의 어떤 의미, 어떤 장점, 또 자신만의 어떤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딱 맞죠. 늙어가는 용기라면. 근데 40개를 하니까 요즘에 40은 늙어간다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일반 사회생활에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41인데 이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나이라고 생각하지. 매우 젊다고 생각하지. 40에서 벌써 늙어감인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몸이 좀 아플 때 농담식으로 야 우리 늙어간다 이런 얘기 하지, 전혀 늙어간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실제 요즘에는 50대 60대 되더라도 내가 늙어간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참 공감이 마흔으로서 전혀 안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생각이 있다기보다 여기에 되게 어떤 한 수필가하고 또 어떤 소설가가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고, 너무 그리스 고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너무 많이 인용하는 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되게 상당히 이제 아쉬웠고, 당연히 책의 구성도 조금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고, 물론 인용하는 문구 중에 멋있는 문구는 많이 있습니다. 멋있는 문구 보면서 이거 나중에 제가 활용해야지 라는 것이 있긴 한데,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제가 높아심을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의견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읽으면서 그야말로 늙어가는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마흔이신 분이 큰 임팩트를 얻을 수가 있고, 심지어 여기서 이 저자분도 되게 죽을 고비가 있으셨고, 또 일찍부터 부모님을 간병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감한 포인트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의 책으로서 이게 14,000원을 주고 샀는데, 특히나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라서 기대한 바가 있었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대한 바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몇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볍게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실 분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아프시고 또 이제 늙어가시는 부모님과의 어떤 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읽어보면 공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기는 너무, 저는 책에 대해서 뭐 혹독하게 하고 싶진 않은데, 특히 이런 책은 더 그래요. 예를 지식을 전하는 책 같은 경우는 뭐 가차 없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전하면 뭐 얄짤 없는데, 뭐 이런 책은 뭐 그렇다고 뭐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책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 중에서 좀 괜찮은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어른이 되는 3가지 조건이 나와요. 어른이 되는 조건이, 이건 괜찮더라고요. 첫 번째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거나 누구에게 어떤 외적인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 존재함으로써 그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이제 어른이다 라는 것인데, 일정 부분 동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좀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특히나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주변 평가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짊어야 되는 책임감을 제대로 짊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맞아요. 내가 살아가며 나의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거나, 혹은 그 양도하는 것이 2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신이 결정할 때 결정에 대한 확신이 안 섰을 수도 있지만,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한 결과가 안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탓을 하기 위해서, 혹은 마음의 어떤 그런 피난처, 이미 피할 곳, 그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완전이든 부분적이든 간에 타인한테 맡기는 것은 어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뭐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최대한 같이 팀이 있으면 회의를 해야 되고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고 연구도 많이 스스로도 어떤 정보 찾아봐야 되겠죠. 또 어떤 멘토나 스승한테 혹은 친구나 선배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른이라면 결정은 스스로 하는 거고요. 결정을 스스로 한다는 걸 인지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의사 결정에 대한 결과의 책임이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른이고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중심성에서의 탈피입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언제 어른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부모가 됐을 때 어른이 된다고 제가 이제 우리 부모 공부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너무 어리고 스스로 뭘 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철저하게 좋은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자식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하는 거라 착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한테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고, 정말 네 발 떨도 안 됐고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어른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런 행동이 납득이 안 돼서 아이를 너무나 크게 혼내거나 더 나아가서 체벌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되고 부모로서 노력을 한다는 자체가 자기의 중심성을 탈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에 탈피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죠. 왜냐면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하지만 다른 자식을 위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다른 자녀도 한 아이에게 되게 귀한 자녀인데 그러한 생각을 못하는 부모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부모가 되었지만 어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은 되게 괜찮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7점 부분적 권장 으로 사실 분들은 오프 서점 가셔서 한번 쭉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 특히 마흔에게 얘기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언제는 늙어가는 용기. 늙어가는 용기.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앞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아쉬움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흔에게 베스트셀러 비평은 마무리하고 다음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